자, 이런 사모펀드의 피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난 것 자체가 좀 궁금하시지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같은 그런 사모펀드 사태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원인은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의 라임 사태라고 불리우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티머스가 뭐냐? 옵티머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럼 뭘 하는 회사냐? 바로 펀드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펀드는 뭐냐?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 대신 주식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 대신 주식을 뭐 좋은 걸 샀다가 뭐 팔았다 이렇게 해주는 걸 이제 펀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펀드 회사란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는 뭐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보통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은 그걸 이제 펀드 회사한테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펀드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IT 주식을 위주로 운영하는 뭐 펀드 상품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 펀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아, 미국 IT 상품을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조항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투자자는 믿고 돈을 맡기는 거고, 펀드 회사는 책임 있게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고 사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라임 사태 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건 이제 영상이 끝날 때 제가 마지막에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튼 이게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펀드 회사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뭐 여태까지 이제 좀 서론이 길었고, 이제부터 바로 옵티머스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회사인데, 이 펀드 회사 중에서도 사모펀드 회사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모에 비해 가지고 좀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었고, 사모펀드답지 않게 수익성은 낮지만 그만큼 안전한 상품을 이 옵티머스는 팔았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작부터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판 이 옵티머스의 상품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단 한 건도 투자를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사기 상품이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팔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지만 대신에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팔았을 텐데, 실상 이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한 거는 뭐 대부업체 같은 그런 좀 리스크가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천억이었던 겁니다. 자, 얘네들의 생각은 뭐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 얻으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한 3% 정도를 주고 나머지 수익은 우리가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투자를 했었던 그 회사가 이미 망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계속 투자를 받고, 또한 이제 환매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라면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부업 같은 그런 고위험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이 라임 사태하고 옵티머스 사태가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뭐 이 사태 자체는 라임 사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하지만 훨씬 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데 뭐 요런 사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는 아니더라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액수가 워낙에 커가지고 좀 많이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게 유독 난리가 나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어요.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더 난리인 이유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연루가 됐나,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더 난리인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라임 회사나 옵티머스 같은 회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사모로 또 이루어진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모펀드가 뭐 5천억이니 아니면 1조이니 이런 금액만큼까지 이제 팔릴 정도면은 이건 어떤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증권회사를 접촉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뭐 NH투자라든지 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라임을 좀 주로 팔았었는데,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팔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모펀드를 그런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막 다룰 정도면은 이 회사들도 분명히 무언가는 봤을 겁니다. 그냥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와가지고 우리 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서류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분명히 통과를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의 이름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그 서류들마저도 막 허위 서류였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증권회사 같은 곳에서는 이제 판매 책임을 또 물게 됐죠. 자, 여튼 뭐 NH투자건 아니면 뭐 신한금융투자건 그 고위 관료직의 정치인 이름이 막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거를 믿고선 아마도 요거를 서류를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 거고,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국토부 같은 곳에서도 라임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 국토부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대통령은 직접 요거를 뭐 엄밀히 수사하라고 뭐 지시까지 할 정도로 그냥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형 비리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야당하고 여당은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의심을 받는 이유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 옵티머스의 사내 이사직에 있다는 점, 그리고 수석 중에 한 명이 연관돼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점이 이제 가장 큰 이유이고, 야당에서 이제 의심을 받는 거는 라임의 쩐주인 김 회장이 그 감옥에서 옥중 편지로 야당 의원하고 검찰한테 비리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게 워낙에 피해 액도 크고 피해자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정치인들이 막 왔다 갔다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죠. 쉽게 말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기꾼들이 정치인들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기친 라임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어차피 죽는 목숨이니까 내용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가끔씩은 뭐 허위 사실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을 분명히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수사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당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은 여당에서 수사를 방해를 할 것이고, 뭐 검찰하고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그 검찰 조직을 또 다시 개편해가지고 수사의 진척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는 뭐냐, 만약에 이 관계자들이 여당을 물고 계속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야당을 이제 백으로 두겠죠. 야당은 계속 여당을 집중 공격을 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야당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여당이라는 백을 갖게 될 겁니다. 뭐 1조 원대 사기를 친 그런 사람들의 클래스인 만큼 뭐 아직까지도 그 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래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피해의 구제 여부는 옵티머스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라임은 다행히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걸로 판결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옵티머스도 뭐 요거랑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옵티머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법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사모펀드의 피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난 것 자체가 좀 궁금하시지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같은 그런 사모펀드 사태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원인은 너무나도 쉽게 이제 개인들이 사모펀드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5억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각종 규제를 낮춰서 이제는 이 사모펀드에 1억 이상의 자본만 있어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종 투자 회사에서는 이를 이제 별다른 위험 고지 없이 팔고,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너무나도 그냥 쉽게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전에 있던 사모펀드들은 뭐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막상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증권회사들은 서류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의 사장은 이 판매 책임을 지고선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모펀드이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의 감시가 굉장히 허술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요거를 가지고 당연히 개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투자한 그런 개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기망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진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수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예요. 그리고 수면 밑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겠죠. 그리고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유독 이렇게 조명을 받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고요. 사모펀드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2015년도에 규제를 완화시킨 건 역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었고, 이게 전혀 나쁜 정책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낮아진 문턱만큼 금감원도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했으나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이제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죠. 뭐 금감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즉 누구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위험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도 라임 사태처럼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그런 정치인들은 제발 좀 처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사모펀드도 사모펀드지만 부동산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의 주범은 더 나쁜 놈들인데 이 사람들도 처벌 좀 해라.